현대 기아차사 측이 서울 양재동 본사 앞에서 노조 등의 비판 목소리를 차단하기 위한 이른바 알박기 집회 신고를 해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도난당한 삼국유사의 가장 오래된 목반폰을 16년간 은닉해온 장무라비에 대해 법원이 징역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원 소장자가 아닌 국가가 문화재를 몰수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확정해 관보에 고시했습니다.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역대 세 번째 낮은 인상률입니다.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평균 임금 50%에서 60%로 올리고 지급 기간도 30일 더 연장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반면 실업급여 하한액은 더 낮아졌습니다. 8월 5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얼마 전 저희 법률방송에선 서울 강남역 삼성 서초 사옥 앞에서 이런저런 이유들로 1년 365일 집회 신고를 해놓고 현수막들을 내걸어 놓고 있는 실태에 대해 집중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표현의 자유라는 의견과 보기 싫다, 지저분하다는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런 식으로 특정 회사 사옥 앞에서 1년 365일 집회 신고를 해놓은 주체가 근로자가 아닌 회사 측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삼성에 이어 국내 재벌 서열 2위 현대기아차 양재동 사옥 앞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현장을 신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현대기아차 양재동 사옥 앞입니다. 사옥 정문을 등지고 오른쪽으론 현대차 해고자 등 노조에서 설치해놓은 농성 텐트와 현수막들이 걸려있고 건너편 정문 왼쪽으론 찜통더위 속에 67명쯤 되는 건장한 체격의 남성들이 서 있습니다. 한참 떨어져 촬영을 하려 하는데도 어느새 취재진에게 다가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무슨 촬영 오신 거예요? 뭐 방송에 내보내신 건가요? 정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니 피켓도 있고 어깨와 가슴을 가로질러 띠도 두르고 있습니다. 어깨띠엔 기업 경쟁력은 국가 경쟁력이라는 의미를 알 듯 모를 듯한 구호가 쓰여 있습니다. 집회나 시위를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여느 집회나 시위와 달리 그 흔한 구호 한 번 없이 그냥 조용하기만 합니다. 뭘 하고 계신 거냐고 묻자 곧바로 그건 왜 묻냐는 날선 반응이 돌아옵니다. 혹시 이거 무슨 뭐 때문에 서 있는지 좀 여쭤봐도 돼요? 왜 물어보시는데요? 그냥 집회하는 거예요. 무슨 집회? 그냥 무슨 집회일까? 무슨 집회요? 잘 모르겠어요. 조심해야죠. 이들이 말한 플랜카드엔 기자회견을 빙자한 불법 집회 아웃, 정당한 집회를 보장하고 준법 집회를 실시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플랜카드는 노조가 걸어놓은 플랜카드를 가리고 현대차 사옥을 따라 쭉 걸려 있습니다. 구호도 기자회견문도 없는 현대 기아차 앞에 이상한 집회. 노조가 내건 현대차 비판 현수막을 가리고 있는 플래카드. 이 때문에 일각에선 현대 기아차 사측이 경비 용역업체 등을 동원해 회사 비판 집회나 시위를 차단하기 위한 알박기 유령 집회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어떤 명목으로 집회를 신고한 건지 관할 서초경찰서를 찾아가 봤습니다.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일단 현대차 사측 관련 단체에서 집회 신고를 한 건 맞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집회 신청 사유를 공개할 순 없지만 어쨌든 절차를 밟아 신고를 해오는 만큼 집회 허가를 안 내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거를 저희가 안 받아줄 근거가 없어요. 지청을 하는. 현대차 사측에서 노조 등의 회사 비판 집회를 막기 위한 알박기 집회를 하고 있다는 걸 사실상 인정한 겁니다. 실제 지난 2일 법률방송 취재진이 현대기아차 양재동 사옥을 다시 찾았을 때도 열중 시열을 하고 집회 아닌 집회를 하는 그 건장한 사람들을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초경찰서 관계자도 밝혔듯이 설령 현대차가 알박기 집회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으로 이를 규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현대차의 행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편법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 시 신고 제도 자체의 제도적 취지를 일탈한 건 맞지만, 하지만 이제 집시법상에 뭐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도 없고요. 그리고 법률방송은 현대차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특별한 입장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아 삐 소리 후. 거듭되는 노조의 항의를 현대차 입장에서도 듣기 싫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글로벌 기업을 지향하고 사회적 책무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이름뿐인 유령 집회를 계속하는 모습을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현대 기아차의 알박기 집회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이슈플러스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그 현대차 양재동 사업 사측 집회 신고 이게 뭐 얼마나 오래된 얘기인가요? 일단 강남역 삼성 서초 사옥 준공이 지난 2008년입니다. 근데 이후 이 삼성 서초 사옥 앞은 이제 삼성 관련 노조나 또 이제 시민단체들의 붙박이 집회 신고 장소가 됐는데요. 네. 이런 현상을 목격한 이 현대 기아차가 일종의 이제 반면 교사로 회사 측에서 알박기 집회 신고를 하기 시작했다는 게 이제 노조사 이제 경찰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이제 횟수로 따지면 이제 10년 안팎쯤 된다는 건데요. 네. 이게 근데 화면을 보니까 현대차 사옥 주위에 뭐 이런저런 노조 현수막들이 걸려 있는 걸 보면은 뭐 노조도 지속적으로 집회 신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측만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네, 언뜻 보면 이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제 회사와 이 노조 집회 신고가 일단은 이제 집회 신고 수에 있어서 양쪽으로 되게 크게 차이가 납니다. 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이제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이제 4년 10개월 동안 이제 현대차그룹 본사 주변에 신고된 집회는 날짜로 치면은 1,761일 거의 이제 맨날 집회 신고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건수로 따지면 2,680건에 달합니다. 이주 현대차 사측이 신고한 집회 건수는 2,232건으로 전체 신고 집회 건수의 83.2%에 달합니다. 쉽게 말해서 현대차 본사 앞에 신고된 집회 10건 가운데 8건 이상은 사측이 신고한 집회라는 얘기인데요. 단순히 이제 노조나 시민단체 집회에 질려서 이제 방어적으로 현대차 사측이 집회 신고를 했다고 보기에는 이제 그 양이 이제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비판 목소리를 차단하기 위한 사측의 알박기 집회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네, 그러네요. 그런데 집회 신고 일수보다 신고 건수가 훨씬 더 많은 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저희 취재진도 이제 그 점이 궁금해서 중복 신고를 받아주나 해서 서초 경찰서에 직접 가봤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양재동 이 사옥 정문 앞에서 오전부터 오후까지 집회를 하겠다라는 이 집회 신고서를 작성을 해봤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같은 장소, 같은 시간이더라도 집회 중복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그 목적이 서로 상반되는 2개 이상의 집회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가급적 신고된 집회 모두를 허가하도록 지난 2016년 1월 27일 집시법 제8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조항이 일부 개정이 되면서 가능해진 건데요.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먼저 집회 신고를 선점을 하게 되면 이제 그게 끝이 나서 집회 신고 갱신 시점이 다가오면은 경찰서 앞에서 뭐 이틀이건 3일이건 이제 노숙을 하는 것도 낯선 풍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집회 선점과 알박기 집회의 폐해를 해소하자 이제 이런 취지로 이제 해당 집시법 조항이 개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뭐 현대차 측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알박기 집회 신고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별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게 꼭 그렇지도 않은 게요. 법 규정은 규정이고 또 현실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법 운용 그리고 현실 사이에서 좀 괴리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대차 사측 입장에서는 집회 신고를 이제 안 내놓으면 이제 그나마도 집회 현장에서 노조와 이제 싸울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어지니까 비판 집회 차단이라는 이제 종래의 목적을 위해서는 계속 그 전에 하던 대로 이제 집회 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또 상황인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난감한 상황인데 앞서 리포트에서 잠깐 언급했는데 이렇게 집회 선점 신고 어떻게 보면 뭐 유령 집회, 알박기 집회를 하는 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일단은 편법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제 외양상 폭력 네. 집회는 아닌 만큼 절차를 따라 집회 신고를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이게 집회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게 경찰서 측의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알박기 집회 신고를 노조나 시민단체 또 소비자단체 업무를 방해한 또 업무 방해죄 혹은 뭐 집회 방해죄 이렇게 규제를 하거나 처벌도 어렵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업무 방해죄가 성립을 하려면 뭐 허위 사실을 전파를 하든지 아니면 위계나 위력의 행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요. 네. 또 집회 방해죄를 적용을 하려면 폭력 또는 협박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규제도 처벌도 좀 어렵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한수 법무법인 한백 변호사의 말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네. 왜냐하면 이렇게 일종의 선점 효과를 위해서 어용 집회를 미리 신고하는 것만을 가지고 폭행이나 협박에 준할 정도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집회를 방해했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뭐 현대차가 그래서 더 얄밉다, 뭐 소비자나 국민의 이제 국민을 졸로 보는 행태 아니냐 이런 비판이 조금 더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결국에 이런 힘 있는 기업이나 기관들의 알박기 갑질 집회 문제가 헌법의 이제 표현의 자유 또는 이런 차원에서 네. 전국적으로는 뭐 입법 또는 정책 문제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뭐 어떤 비판이든 쓴소리는 듣기 싫은 게 인지상정이지만 듣기 싫다고 뭐 귀 막고 상대 입 막는 게 아니라 좀 대화 같은 걸로 해결하는 뭐 성숙한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삼국 유사의 가장 오래된 목판본으로 알려진 기편을 16년간 은닉해온 60대 장무라비에 대해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삼국유사 소유권 얘기해보겠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남선생님, 일단 사건 내용부터 좀 볼까요? 네, 이 삼국유사 기편 목판본은 네. 1999년 1월에 도난당했습니다. 네. 원소장자는 대전의 한 교수님, 실제로 네. 한 씨입니다. 그 교수집인데 이때 남성 2명이 들어와서 훔쳐갔는데요. 네. 이 목판본은 1384년에 발간돼서 현존하는 목판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네. 근데 이 문화재 매매업자 67살 정도 되는 K 씨는 네. 그 다음 해인 2000년에 이거를 손에 넣은 다음에 네. 2015년 11월까지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네. 16년 정도 되는데 이사를 여러 차례 다니는 동안 뭐 비밀 공간을 만든다든가 네. 특수 수납 공간을 만들어서 옮겨 다니다가 네. 이제 공소시효가 지났다라고 생각하고 경매 사이트에 올린 것입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이제 어사 박문수와 후손들이 주고받은 서찰, 이것을 네. 간찰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네. 마찬가지로 취득했다가 이 무렵에 이제 경매에 올리면서 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몰래 16년 동안 꽁꽁 숨겨왔던 게 이게 뭐 경매 사이트에 올리면서 이런 발각이 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그 장무라비의 네. 경우에는 은닉죄 또는 절도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공소시효가 지났을 무렵에 경매 사이트에 올린 것인데요. 네. 그런데 절도죄의 공소시효는 지났을지 모르겠는데 네. 은닉죄의 경우에는 은닉하고 있는 동안은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고 있다가 네. 은닉이 종료되면 그때부터 이제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네. 경매 사이트에 내놨을 때 은닉이 종료됐다고 봐서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네. 충분히 남아 있었던 사안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발등 자기가 찍은 건데 이거 뭐 법원 판결은 어떻게 나왔나요? 네, 1심에서 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네. 1심에서 4년형 선고하면서 동종 전과도 있고 문화재를 경매 사이트에 올려서 사적 이익을 취하려고 했다. 이렇게 네. 해서 4년형 선고됐고 항소 기각되고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4년형을 확정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소유는 어디로 가는 건가요? 그러면? 일단 판결을 선고하면서 네. 몰수 판결을 같이 선고합니다. 네. 몰수 판결을 선고하면 국가가 가져가는 것인데요. 네. 일은 국가의 소유인 것처럼 돼 있지만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을 수도 네.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소장자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게 지금 원 소장자가 말씀하신 대로 있었는데 이게 국가 소유로 몰수가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몰수는 네.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거니까 몰수할 수 없고 네.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피해자 네. 환부를 하는데 우리 문화재보호법은 은닉 손괴한 문화재의 경우에는 네. 몰수한다고 정하고 있거든요. 네. 한다 이렇게 돼 있는 네, 거예요. 그러면 이게 두 조항이 충돌하는데 이런 네. 경우에 우리 법원은 문화재보호법이 특별법이라고 보아서 네. 다른 사람 소유라고 하더라도 몰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 소장자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원래 자기들 거 아닌가요?
네, 원소장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네. 민사소송을 통해서 반환을 받으라는 것인데요. 네. 실제로 민사소송을 하면 압수물 반환 청구 소송 같은 것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그 소송에서 몰수했으니까 이미 국가의 소유가 아니냐 뭐 이런 점이 쟁점으로 다퉈지기는 합니다. 그럼 이거 소송을 하면은 찾기는 찾을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압수물 네.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걸 하는데요. 네. 그러면 국가로서는 몰수했으니까 국가의 소유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우리 판례는 또 이렇습니다. 몰수 자체는 범죄인과 국가와의 관계에서 소유권을 국가가 귀속시킨다는 의미이고 제3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근데 이 네. 제3자가 지금 그 박문수의 후손 또는 뭐 원래 네. 원소장자들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네. 이분들이 반환받아 가는 데는 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이런 경우처럼 소유자가 명백하면 압수물 반환하라는 판결이 떨어지게 네. 됩니다. 뭐 내 소유인데 내가 소유하지 못하고 이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좀 이상한 상황이긴 한 것 같은데 문화재보호법 취지는 알겠는데 뭔가 좀 개선은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이모저모는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현재의 평균 임금 50%에서 60%로 올리고 지급 기간도 30일 더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오늘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2.9%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한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안을 최종 확정해 관련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2.9% 인상률은 최저임금제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이후 IMF 직후인 1998년 2.7%와 이명박 정부 때이던 2010년 2.8%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입니다. 실업급여도 그렇고 최저임금도 그렇고 이번 한일 경제전쟁 국면에서 비정규직을 포함한 저소득 노동자,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의 타격과 출혈이 최소화됐으면 합니다.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가 공식적으로 법원 휴가 기간인 가운데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선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접대 및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윤중천 씨에 대한 공판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윤 씨 측은 성폭력범죄 처벌법상 강간치상 등 혐의의 검찰 기소 자체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윤 씨 변호인은 이번 성폭력 사건들은 2013년 한 번 무혐의 처리가 났고 2014년 피해자의 별도 고소에도 또 불기소 처분이 났다. 해당 불기소 처분에 대한 피해자의 재정 신청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기각이 확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법조계의 이모저모였습니다. 8월 5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